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대표님, 그리고 제가 AMPM 글로벌 마케터로서 묻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광고 대행사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왜 광고 대행사를 창업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처음에 광고 대행사를 좀 창업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18살 때 너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잘 다니던 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자퇴를 하고 바로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그때 쇼핑몰을 하려고 제가 자퇴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자퇴를 하고 약간 조금 번아웃? 비슷한 게 왔어요. 사기를 당하고 나서 좀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그래서 학교를 안 다니니까 제가 글을 쓰는 걸 원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학교를 안 가니까 글 쓸 일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블로그에다가 하루에 꾸준히 3개씩 글을 올려야겠다라고 저만 약간 규칙을 정한 거예요. 그 규칙을 정하고 매일매일 이제 상품에 대한 리뷰도 쓰고 제 생각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니까 방문자 수가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광고 대행사들에서 저한테 뭐 협찬을 해주고 싶다, 아니면은 우리 상품을 좀 홍보를 해달라, 이런 식의 제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줬어요. 근데 저는 그때 광고 대행사가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회사들이 이제 광고 대행사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협업을 했죠. 프리랜서로서. 근데 글을 올리면은 뭐 10,000원, 30,000원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고 대행사는 저한테 돈을 주는데 이 광고 대행사도 광고주라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10,000원이랑 30,000원보다 더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는 저 위치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싶다. 내가 사람들한테 섭외를 해가지고 내가 일을 했던 것처럼 핸들링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막연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이제 광고 대행사들의 회사의 구조도 알아보고 영업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고 해서 트라이를 하니까 실제로 제가 그 광고 대행사까지는 아니더라도 프리랜서로서 이렇게 외주를 받아서 일을 해주는 입장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광고주라는 사람도 제품을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제품 판매는 내가 많이 해봤으니까 그럼 나도 저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쇼핑몰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 위치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중에는 또 광고주가 또 됐어요. 광고주도 해보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저만의 스텝으로 올라갔던 거고, 뭐 나중에는 그 사람들 제품도 직접 제조를 해가지고 나도 제조사를 돼보고 싶다 해서 뭐 OEM도 해보고 뭐 수입도 해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랑 제일 잘 맞았던 거는 광고 대행사였고,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한 노하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이제 광고 대행사의 또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거를 제가 처음에 이제 혼자 프리랜서 형태로 하다가 점점 일이 많아지니까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단순히 이제 보조적인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뽑았었는데 그 친구들을 또 성장을 시켜가지고 마케터로도 가르쳐보고 그 마케터가 된 친구들을 통해서 회사의 규모를 확장시켜서 지금은 직원들이 그래도 좀 되는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22살 나이에 그 협찬 받는 어떤 블로거, 그리고 광고 대행사 대표, 광고주 3개 다 해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엄청난 경험을 벌써 해보셨네요, 어린 나이에. 그럼 대표님 생각에 광고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요거를 제가 조금 고민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광고 대행사를 이용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보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면은 일단 뭔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광고 대행사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얘기가 나 사기당했다. 나 사기당했다 얘기하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기당했다는 게 좀 기준이 좀 모호하긴 한데 돈을 썼는데 효과가 없었다, 그거를 이제 사기라고 얘기하긴 좀 그런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잖아요. 뭐 할부 결제를 유도한다든지 아니면은 불필요하게 많은 이제 광고들을 이렇게 막 쓰게 한다든지 광고 대행사에서 영업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광고 대행사 입장에서는 그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게 그 개인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쌓기 위해서 본인들도 열심히 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 광고주 분들은 처음 잘 모르니까 일단은 지출을 하고 나중에 효과가 없으면 뭐 사기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사기라기보다는 내가 아직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나의 주관이 아직 서지 않은 상태에서 좀 휘둘려가지고 좀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고 대행사를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대표님들은 나의 주관을 가지고 불필요한 비용들이 너무 많이 지출되지 않게 좀 기준을 세우시는 거를 제가 많이 좀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예시를 들어보면 내가 창업할 수 있는 돈이 300만 원이 있다, 여윳돈이. 그러면 100만 원을 상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200만 원이 남죠?
그럼 나 200만 원이 남았으니까 200만 원의 광고비에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진입하는 시장의 규모는 한 어느 정도 되고 이 시장에서 내가 얼마를 벌려면 얼마 정도의 광고비를 써야지 라는 그런 최소한의 리미트 정도는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불필요한 비용을 너무 많이 지출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주관을 설립하지 않고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돈을 낭비한 다음에 아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기소개를 할 때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1번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를 벌려고 하는데 얼마를 쓸 건지 그거를 정해놔요. 그리고 나중에 그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는 뒤에 얘기고 일단은 데드라인을 정해놓은 다음에 진입을 해야지 그냥 무작위로 이제 돈이 퐁퐁퐁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정리하자면 광고주분들이 내가 얼마를 쓸지 확실한 자기만의 기준이 없이 광고 대행사에 저 얼마 써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견적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광고 대행사에 끌려다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쵸. 나만의 네네. 기준을 확실히 하고 맡겨도 대행사에 맡겨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광고랑 마케팅을 해서 뭐 노출이 얼마가 됐고 유입이 얼마가 됐고 도달이 얼마 나왔고 그거는 나중 얘기고 일단 처음에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의욕이 꺾여버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만 좀 안 해도 100만 원, 150만 원 세이브 되고 앞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냥 꺾여버리는 분들을 보면 제가 너무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광고비를 아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상황을 좀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마케팅 학교에서 라이브를 몇 번 진행했는데 대표님들이 돈 얼마 정도 써야 되냐 이런 문의를 가끔씩 남기세요. 그분들한테 마케팅 광고 관련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저희한테 문의를 주셔야 이제 좀 안 휘둘리신다. 그리고 저희 성과 보고를 드리더라도 좀 이해가 가실 거다라고 꼭 공부할 것을 그쵸. 네, 당부드리거든요.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표님 현재 지금 마케팅 코칭 및 컨설팅을 하고 계신데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궁금해요. 제가 지금 스파미로 강의를 하고 있는 지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제가 주로 교육하시는 대표님들은 40대, 50대, 60대 좀 중장년층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 잘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완전 내가 이제 시작해야지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되게 환영해요. 근데 일단 그분들이 오셨을 때 이렇게 바로 위탁 판매를 시작하거나 그런 거보다 그 소수의 분들은 네이버 계정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답답하다고 느끼셔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좀 많이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집중이 돼가지고 조금만 가이드라인을 해드려도 치고 올라오실 수 있게 좀 신경을 많이 써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본인의 능력치가 딸려서 그걸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이런 거를 해보실 여유가 없으셨다든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하고는 그게 상관이 없었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알려드려도 본인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개인 사업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월급을 받으시면서 또 일을 해봤으니까 또 능력치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결합이 돼서 40대, 50대, 60대이신 분들도 SNS로 매출을 내시고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찾으시고 그런 경험들을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수강생 분들을 통해서 많이 검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SNS로 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하시면 무조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성장 사례들을 하나 두 개씩 이제 검증을 해볼 때마다 굉장히 많이 보람을 느끼죠. 오, 참된 광고 대행사 대표님이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시청자분들 중에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 컨텐츠를 보실 것 같아요. 보통 사업을 시작할 때 부수익 용도로 가볍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사입이나 위탁 판매 쪽으로 시도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대표님도 그런 쪽으로 진행해 보신 경험이 있는지 썰을 한번 풀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수강생분들을 많이 가르쳐 봤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내가 온라인 창업을 시작해서 10억을 벌어야지 100억을 벌어야지 하시는 분들보다 나는 한 달에 50만 원만 더 벌고 싶다. 나는 한 달에 100만 원만 더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도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 이제 장려를 해드리고 있죠. 근데 제가 가르치는 분들한테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마진율이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마진율이 보통 위탁 판매는 뭐 많으면 40%? 근데 평균적으로 20% 나오기도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만큼 제가 일을 덜 하잖아요. 뭐 배송도 그쪽에서 알아서 다 해주고 뭐 상품 소싱하는 것도 뭐 금방 하고 체계가 다 있으니까 그만큼 들어가는 노무가 적으니까 돈을 적게 버는 건데 그거에 이제 만족을 다들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거는 나중에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계속 판매를 하는 건데 그거를 연습해 보시라고 뭐 사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해외에서 수입을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근데 초보자도 할 수 있는 게 그 1688을 통해서 중국 구매 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입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있거든요. 위탁 판매가 마진율이 한 20% 정도였으면 중국 구매 대행을 통해서 마진율을 한 40%까지는 기본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뭐 높으면 한 80%에서 70%그 정도 선에서도 그 마진을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 판매뿐만 아니라 그런 쪽으로도 좀 열어서 진행을 해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으로 그럼 진행하게 되면 보통 스마트 스토어로 진행을 하나요? 저는 구매 대행보다는 그 1688을 통해서 사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마케터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것저것 많이 판매를 해봤거든요. 그 1688을 통해서 뭐 에어바운스도 수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었고 그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 장난감을 들여와서 인증을 받고 또 판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공산품도 판매를 했었고 뭐 애견용품도 좀 가져와서 취급을 했었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그때 제가 판매했던 것 중에서 로봇 청소기를 판매를 했었는데 그 로봇 청소기를 제가 중국에서 얼마에 가지고 왔을 것 같으세요? 로봇 청소기요? 네네. 한 3만 원? 3만 원? 3만 원도 되게 싸게 잘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제가 로봇 청소기를 그때 수입을 했을 때 그냥 원가만 딱 생각했을 때 로봇 청소기를 8,000원에 가지고 왔어요. 8,000원이요? 네. 그래서 이 로봇 청소기가 그러면 이제 고물대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밑에 물걸레도 붙일 수가 있고 이게 다 잘 빨아들이고 어디 부딪히면은 지가 턴 해가지고 또 돌아오고 그런 식으로 로봇 청소기의 기능은 할 수 있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로봇 청소기를 네이버에 당장 검색을 하면 한 3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가 통상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8,000원짜리를 제가 가지고 와서 4만 원, 5만 원대에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그 가격이 책정된 이유는 이게 어쨌거나 중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또 충전 형태거나 아니면은 뭐 전기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다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증하는 데 비용을 한 500만 원 정도 비용을 썼었고 그 비용들까지 원가에 책정이 돼가지고 한 3만 원, 4만 원대 소비자가에 판매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500만 원에 투자한 거 치고도 마진율이 되게 괜찮았어요. 그때 8,000원에 가지고 와서 한 4만 원 정도에 판매를 했으면. 그쵸. 그러면 대표님만의 그 마진율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뭐 네네. 금액을 책정할 때 어떻게 책정하는지 혹시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거는 한번 강의로 마진율 계산을 하는 강의 한번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구두로만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보통 대표님들께서 마진율 책정을 하실 때 이것저것 다 빼고 남는 돈이 내가 버는 돈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좀 많이 경험을 해보니까 일단 마진율을 얼마에 맞춰놔야 돼 이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탁 판매면 최소 마진율이 20%는 보장이 돼야지 이것저것 빠지고도 마이너스가 안 나요. 혹은 뭐 사입이라고 했을 때 내가 마진율을 40%는 가져야 돼 라고 이렇게 기준을 해야지 그나마 좀 할만해요. 제조는 70%에서 80% 정도로 마진율을 고정을 시켜놓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실비를 빼고 뭐 해야지 돈이 남지 이것저것 다 뺀 다음에 남은 돈이 내 돈이야 하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는 정산 받을 때 그 쿠팡이나 뭐 그런데 정산을 받잖아요. 네이버에서. 그때 돈이 없어요. 정산 받을 돈이.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렇게 마진율을 고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그 안에서 움직여보고 광고비도 책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좀 돈이 남을 수 있게 설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그런 설계를 안 하시고 일단은 팔아보자. 뭐 경험 삼아서 팔아보자. 한번 하는 건 괜찮은데 그게 계속 이제 지속이 되면요.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쓰고 또 실비도 실비대로 쓸 거고 샘플도 사야 되고 남는 돈이 나중에는 없어요. 정산 많은 돈이 없다.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고정적으로 위탁은 한 20%, 사입은 40%, 제조는 70-80%는 보장될 수 있도록 마진율을 설정해라 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1688 중국에서 사입을 해서 가지고 오면은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쓰는 진짜 온갖 물건들이 다 중국에서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중국 물건은 되게 뭐 굴이다, 뭐 후지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건 다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되게 좀 상향 편준화가 많이 돼 있어서 쓸만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가지고 오면 뭐 7, 80%가 아니라 200%, 300% 그렇게 마진을 또 많이 남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 판매로서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은 1688을 통해서 중국 제품을 소싱을 해서 국내로 가지고 와서 판매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것을 좀 강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1688이라는 중국 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네네. 다른 도매 사이트에 비해 이 홈페이지만의 장점이 혹시 있을까요?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을 해올 수 있는 플랫폼이 가장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오바오가 있고 세 번째로 1688이 있습니다. 이 알리익스프레스는 그냥 우리가 영어로도 좀 잘 되어 있어서 그냥 직구를 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처럼 이제 위탁 판매를 하시는 대표님들이 중국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수수료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썩 돈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와서 또 팔기에는 마진율이 높이기가 어려워요. 알리익스프레스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타오바오는 약간 우리나라의 쿠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싼 것도 있고 적당한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1688은 중국 내륙에서 사용하는 완전 도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공장들하고 거래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저렴하게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다고 제가 방금 3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는 1688을 제일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입이나 위탁 판매 하실 때 좀 주의할 점이나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